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뭡니까? 당뇨입니다. 소리 없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병입니다. 이 홍원전 씨라고 하는 분은 미국에 갔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에서 바쁜 생활을 살면서 당뇨가 있는 것도 모르고 4년을 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뇨를 아주 시원찮게 보고 얕보다가 40살이 되는 날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당뇨는 아주 시시한 병이지만 잘못 관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를 찾아온 이몽철 씨라고 한 분은 당뇨로 우측 발가락을 피부 궤양이 심해져서 힘줄이 드러나서 6개월간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도 나았다고 하면 일주일 만에 또 썩어 들어가고, 그러다가 어떻게 제 소문을 듣고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하란 대로 하니까 일주 만에 진물이 멈췄습니다. 3일 만에 아주 썩어져 가던 발이 꼬들꼬들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잘 지낸다고 한 어느 날 다시 진물이 흘러서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뭐를 한 거예요? 식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기나 술을 마셨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혀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호사들이 이렇게 소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탁 물어보니까 곰국을 먹었다는 거예요. 곰국이 뭡니까? 뼈를 물어서 국을 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고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것을 다 먹지 아니하고 하란 대로 해서 깨끗이 발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나았어요? 당뇨도 나았습니다. 제가 서울의 청소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부전 환자들을 투석시키면서 환자들을 제가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한 할아버지가 당뇨로 다리가 궤양이 생기더니 썩어져 들어가 힘줄이 다 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자르라는 걸 제가 자르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면 그 발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니까 깨끗이 좋아졌습니다. 당뇨병,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치료는 무엇인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갑니다. 소장으로 가서 흡수가 되면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만큼 당의 형태로 해서 온몸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인슐린이라는 것이 나와서 여러분의 몸의 각 부분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건 형상화한 겁니다. 인슐린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의 몸에 적혈구와 함께 돌아다니다가 여러분의 몸은 뭘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세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나 이러한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붙는 문이 다 달라. 그래서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이렇게 열면
그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면 당뇨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 문이 닫히면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관에 쌓이는 게 뭐예요? 당뇨입니다.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끝나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 당만 잘 넣어주면 끝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수행체가 왜 다칠까요? 필요 없으면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이 수용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면 그것을 태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 그것도 역시 운동을 하면 숫자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뭐하면 운동을 하면 세포에 없던 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도 생겨요? 공장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문이 열리니까 당이 잘 들어가고 들어간 당이 공장에서 잘 태워지니까 당뇨가 낫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이 운동만 잘해도 이 병이 뭐 할까요? 나? 근데 당뇨 환자 치고 운동하기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성격적으로 제가 당뇨 환자는 어떤 사람들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급하지도 않고 느긋하지도 않고 어중 성격상 모든 당뇨 환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밥 먹고는 운동을 하자고 주위에서 아무리 재촉을 해도 해요, 안 해요? 벌렁 누워 자는 습관이 많습니다, 당뇨분들. 그러면 왜 이렇게 당이 올라갈까요? 쌓이고. 첫 번째는 문이 고장이 났든지 부족하든지.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인슐린이 부족하든지. 세 번째는 뭘까요? 간이 현찮다. 왜 간이 현찮으면 당뇨가 생길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음식을 먹으면 간으로 다 저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빨리 가서 제 시간에 딱 붙어야 되는데 늦게 가면. 왜 늦게 갈까요? 피가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기름기가 많으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슐린이 있기는 있는데 현찮은. 그런데 이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잘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뭔가? 크롬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크롬은 미네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크롬이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 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에 많으냐? 통곡류에 많아요. 그래서 뭐를 먹으라고 그래? 근데 맛있어? 맛이 없어? 왜 세상이 질병이 그렇게 많으냐? 왜 많을까요?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그래. 맛은 있는데 몸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뭔가가 하나가 딱 부족하면 전체를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롬이 부족하면 크롬 있는 음식을 딱 먹어주면 되는데 사람이 그걸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니까 몸은 계속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 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뭔지를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그놈이 안 채워지니까 계속 먹고 싶어. 그게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읽어요? 자기 좋아한 것만 읽어. 그렇지? 네. 설교를 들어도 자기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니까 뭐가 없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속이 있으면 속이 지금 뜨끔뜨끔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가 생기면 말씀드린 이러한 합병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필요한 물질이 눈에 딱 가야 되는데 당이 막아버려. 이게 뭘까? 그러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는 것이 생겨. 눈이 안 좋아진다, 쉽게 이야기하면. 뇌혈관도 쉽게 터집니다. 그래서 중풍이 잘 올 수가 있어요. 신장도 안 좋아져.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리가 다 썩어져 들어가고 거기다가 투석까지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신장 질환, 오늘도 저에게 2명이나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는 낫지 않는다는데 선생님은 나아요? 낫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저한테 올 것도 없이 제가 하란 대로만 하면 뭐 한다? 병원에서는 현미밥 먹지 마라 그래요. 칼륨이 많다고.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한테 그래. 제가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 다음에 심장의 관상동맥이라는 협심증과 그 다음에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을 일으키는데 당뇨가 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상처가 나오면 어때요? 안 낫는 게 아니야. 몰라 상처가 났는지. 왜? 당뇨로 인해서 신경이 제 기능을 못해요. 여러분, 나환자들이 눈이 어느 날 없어지죠. 코가 문드러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응? 몰라 알아? 모르죠? 나환자 역시 신경이 망가져. 그러니까 나환자들이 집안에 나환자가 생기면 밖으로 쫓아냅니까? 집안에 따뜻한 방에 벽 안에 살게 합니까? 쫓아내니까 밖에서 자. 그러면 쥐가 와가지고 코를 물어뜯어도 당뇨 환자가 당뇨란다. 나 환자가 알아 몰라. 그래서 그 다음날 보면 코가 하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 환자들이 코가 문드러지고 손이 없어지고 눈이 머는 거지. 나 환자 자체 나병이 눈을 멀게 하고 이 코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무슨 환자에게도 일어난다? 당뇨 환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가 발에 상처가 나면 그것을 잘 보호하면 되는데 자기가 상처가 난지를 모르고 아파도 가시에 찔려도 그냥 찔린 채로 있어. 그러니까 그 병이 안 나와서 결국은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신부전 환자 보면 여러분이 봐도 잘라야겠죠. 다리가 그 모양이 됐으니까 계속 썩어 올라가니까. 근데 제가 하란 대로 하니까 깨끗이 나아요. 그래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런 족부 개양에 대한 전문 병원만 해도 돈을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근데 저를 믿고 올까? 안 올까? 이건 문제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그냥 멋지게 생긴 의사 말이나 들으려고 하지. 삐쩍 말라가지고 강주중앙교회 와가지고 건강 세미나나 하고 있는 인기동이를 믿어 안 믿어? 여러분이나 믿으려고 지금 하지. 지금도 완전 믿지도 않아. 여러분 표정을 보면.
그래서 당뇨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약들을 씁니다. 췌장을 그냥 성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인슐린을 막 뿜어내게 만들어. 그러면 췌장이 그대로 있을까요? 병이 들까요? 췌장 암이 걸릴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내 암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만 암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에 상처가 났는데 정상세포가 나오면 암이 안 생겨. 근데 이상한 세포가 나오는 게 뭐야? 암이요. 여러분의 몸은 사고가 안 나도 날마다 뭐 한다? 여러분의 세포 일부가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과정 중에 있어. 그런 과정 중에 이상한 세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암이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니 뭔 병이니 들어보니까 별거요? 아니요. 암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 안 하셨겠지만 별게 아니야. 제대로 그걸 알고 뭐만 하면 제대로만 관리를 하면 아주 쉽게 낫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니까 뭐야? 병 때문에 고생하고 그냥 치료받느라고 애쓰고 힘들고 그러다가 유명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들에 대하여 당뇨병에 대한 이런 약들을 포도당 이용 촉진제, 소장탕 흡수 방해제, 그 다음에 인슐린, 마지막까지 안 되면 뭘 써요? 인슐린을. 근데 인슐린을 계속 맞다 보면 복부 비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치료라는 건 참 쉽지 않아. 인슐린을 딱 맞으면 당이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드레날린이 나와. 인간의 몸은 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류를 먹되 입에서 뭐가 되도록 씹어 먹어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밥을 묵게 해야 된다. 꼬드밥을 해야 된다. 대답은 잘하시네. 현미밥을 꼬드밥을 해봐. 입에서 뱅글뱅글 돌아. 근데 여러분, 그것도 치아가 괜찮을 때의 문제지. 그렇게 할 만하지. 이제 여러분 나이쯤 돼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치아가 좀 시원찮아도 꼬드밥을 해서 잘 씹어 먹으면 훨씬 치아가 건강해집니다.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치아가 좀 썽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이렇게 하시오. 그래서 밥은 밥대로 씹어 삼키고 반찬은 반찬대로 씹어 삼키고. 그러면 저절로 당뇨가 나아요. 여러분 해보면 알아. 그래서 이런 음식을 잘 씹어 먹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섬유질이 있어서 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통곡류가. 음식을 잘 씹어 먹으면 과식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 뭐가 아파? 턱이 아파. 여러분 해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턱을 아프면서까지 그렇게 밥을 먹을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아연과 같은 크롬과 같은 무기질이 인슐린의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크롬과 아연이 어디에 있느냐? 쌀겨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5분 만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어찌다고 나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만 위험도가 3배가량 증가하고 당뇨병은 보통 사람보다 2배, 고지혈증 위험은 1.8배, 지방간 위험은 무려 23배에 달했다고 SNS 음식에 관한 그런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연은 어디에 많을까요? 예, 견과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말씀드린 현미에, 통곡류에 있습니다. 견과류는 소량 먹어야 되는데 견과류 역할이 뭘까요? 예, 좋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밀도 지단백을 제공한다고 그랬죠? 이 고밀도 지단백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에서 좋지 않는 기름을 제거해주는 일을 한다. 여러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 야채와 과일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과일에 뭐가 많다? 당이 많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야채와 과일의 유익은 뭐예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의 정상적인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 섬유질이 당을 이렇게 잡고 있어가지고 소장에서 간으로 적당하게 뽑아가도록 그렇게 해요. 갑자기 확 들어가면 간에 무리가 됩니다. 무기질의 상호작용 도움으로 호르몬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서는 아연이 비타민 A와 엽산과 비타민 B6와 같이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E와. 그래서 아연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의 몸에서 아연의 제 기능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소와 통곡류와 견과류를 과일과 어우러서 이렇게 먹으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보완하고 갖춰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최선으로 유지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과일에 당이 많기는 많지만 어떻습니까? 과일을 먹는 것이 당뇨를 더 심하게 할까요? 고기를 먹는 게 더 심하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고기를 먹으면 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 고기를 먹으면 당이 당장 안 올라가니까 고기가 당에 문제가 없으려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다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의사들은 의사들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기와 우유와 치즈, 햄이 당뇨에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단백질이 여러분의 몸속에 과잉이 되면은 그게 트립토판이 많아지게 되는데 트립토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세로토닌도 만들고 멜라토닌도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재료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타민 B6와 키누레니나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없으면 이게 뭘로 바뀌느냐? 크산투렌산이라는 산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트립토판이 비타민 B6와 키니레니나제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으면 나이아신과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산투렌산이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세포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파괴. 인슐린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은 당이 안 올라가는데 나중에 얼마요? 확 올라간다. 사람들이 그래서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건강 강의 당뇨에 대해서 딱 강의를 했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고기를 먹어도 당이 안 오르는데요.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오르는 것 같지만 이런 기전 때문에 나중에 더 당을 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전동희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당뇨로 인해서 눈이 멀고 걷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먹으면 변을 못 넣어. 눈도 안 보이고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시겠죠? 아시겠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키도 작고 인물도 그렇게 뭐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저 남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남자가 자기하고 결혼만 해주면 감지덕지다.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좀 멋지지만은 멋진 남자치고 제구실을 하는 남자가 많지가 않아. 제가 이 모양 이 정도 된 것도 제 집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동희 씨 남편은 한량이에요. 그래서 부인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온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 놀아. 그것도 이분은 감지덕지야.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뭐하다? 그런 여자가 여기 얼마나 있을까? 그래갖고 자식 낳아놓고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저녁에 왔는데 잠을 못 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남자인데 그래서 이분이 여보 왜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별일 아니야? 그러더라. 그래서 별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잤는데 자다가 여자들은 또 잠을 자주 깨잖아요. 잠을 깨보니까 또 못 자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보 이상하다. 이런 일이 당신 없었는데 웬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던 남편을 깨웠어. 내가 뭔 일이냐?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나에게 여자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전동희 씨가 그래요. 놀라지도 않고 당신같이 잘생긴 사람은 여자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모양이야. 제가 애들 잘 키워놓을 테니까 언제라도 마음 돌이키면 오세요.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 시가집이나 친정이나를 위해서 이혼만은 말아주세요. 그런 여자가 있을까? 그래서 이 남자가 마음 놓고 놀다가 어느 날은 이혼을 해달라고 또 왔네. 그러니까 전동희 씨가 아니 여보 제가 그랬잖아. 이혼만은 말하다가 그랬더니 술을 먹고 와가지고는 두들겨 패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혼을 해줬대. 그런데 이 남자가 또 하는 말이 가관이야. 너 내가 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든지 네가 나한테 이혼을 요구했다고 그래. 그래서 그래 합디다. 갑시다 하고는 이혼을 시켜줬는데 가면 그냥 갈 일이지. 아이 하나를 또 놔두고 갔네. 뱃속에 배가 불러오면서 겨울이야. 상기가 돼서 병원에 가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돈이 없어. 남편이 다 가져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애를 낳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 산모를 밖에다 내놨네.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간호사 한 분이 이 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병원 창고에다 들여다 놓고 따뜻한 미숫가루 한 그릇 타먹고 간신히 힘을 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애를 돌볼 열흘도 없으니까 아침에 젖 먹여놓고 앉혀놨다가 저녁에 와서 저녁 먹였어. 몇 개월이 지나는 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분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화도 나고 분노가 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을 잊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느라고 잊어버렸어. 그러는 날 눈이 안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된다 안 된다. 늦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서울 저 어디 가가지고 용환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주사 한 대 맞으면 눈이 뜬단 말을 듣고 당뇨가 뭔지도 모르니까 거기 간 거예요. 가가지고 주사를 맞았는데 더 안 보여. 그런데 어렸을 때 성경학교 다니면서 아마 알았던 교회인지 우리 교회 강원도 거기 교회 연락을 했어. 목사님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수요양병원 가봐라 그런 거예요. 제가 그때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왔어. 온 그 순간 병원에 그때 봉사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 하나가 이분을 딱 끌어안아줬어. 잘한다. 그때 이분이 마치 하나님 품에 안긴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봉사자가 손발처럼 움직여가지고 밥 먹이는 데 데려다주고 병원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산책하는 데 데려다주고 하는데 여러분 당뇨가 너무 심하면 근육들이 다 헐거워져 갖고 씹지를 잘 못해. 100번을 씹어도 안 씹어져. 잘 어떻게 하고 씹어서 삼키려고 하는데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와서 안 건 뭐요? 사람은 못 고쳐도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넘어가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 꿀떡 넘어갔어. 넘어갔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걸어야 돼? 산책을 해야 되는데 걷는데 1분 이상이 걸려. 한 발 한 발 뛰는. 그때 또 어떻게 하나님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걷고 이제 대변을 누워야 되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여러분 대변 달리는 것 가지고도 감사해야 돼. 그러나 화장실에 갔어.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앉아있어? 나올 때까지? 나와! 변이 나. 남은 건 이제 뭐요? 눈이요. 여러분 서대도 목사님 아시죠?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거예요. 이분이 코미디언 빰치게 사람들을 웃깁니다. 예? 저도 암 환자들 한 번이라도 웃기야 병이 낫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쬐끔 웃기고 있어. 근데 이 서대두는 그냥 걷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와. 그래서 토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마다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를 해? 코미디를 막 하면서 환자들을 들었다 놨다 막 움직여. 근데 그분이 저 시계 밑에 앉아 있는데 눈이 가물가물 보일락 말락 하면서 그 막 뭔가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저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싶어요. 보게 해주세요. 하는데 눈이 번쩍 뜨인 거야. 한번 딱 뜨이면 계속 떠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내려와 눈꺼풀이. 그래서 그분의 간증에는 수기의 제목이 뭐냐? 나는 세상에서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 그랬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나아가지고 다른 건강 집회에서 이렇게 멋있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충주 음성에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을 같이 느끼고 우리로 그 슬픔을 당신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그분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벅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분은 우리의 기쁨과 염려에 동참하시고 모든 진실한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제가 여수요양병원에 있을 때 눈먼 개가 다 찾아왔습니다. 이 개처럼 보입니까? 이러면 보입니까? 눈, 코, 반짝반짝거리는 코, 하얀 건 혀입니다. 이제 강아지처럼 보입니까? 아니, 강아지가 눈이 멀었으면 어디를 가야 돼? 수의사를 가야지. 동물병원에 가야지. 그런데 누가 끌고 오지도 않고 지 발로 왔어. 어? 얘가 이 간판 보고 왔을까요? 아니면 전동기 씨 소문을 듣고 왔을까요? 이 강아지가 그 다음 날부터 현미밥을 그렇게 잘 먹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체조를 하면 지도 나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떴습니다. 하나님은 자상도 하시죠. 그 당시에 김재중이라고 하는 봉사자가 있습니다. 개를 전문적으로 키웠던 사람. 하나님은 개 한 마리를 돌보는데도 그럴 시중들을 사람을 갖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개가 나는 눈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이 뜬 것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십니까? 1,000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리면 2,000원을 주면 4마리이지만 거기에 덤으로 뭐를 준다고요? 1마리를. 참새 장사꾼이 1마리 덤으로 주는 것은 온전한 걸 줄까요? 모자라는 걸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수양병원에서 어떤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건강 세미나하고 가다가 거기에 가면 저를 못 본 사람이 있거든. 제가 원장인 줄 알까 모를까? 몰라.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제가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퇴소하는 날 그렇게 했더니 이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 한지 아세요? 아이고 그래요. 얼굴을 빤히 보더니 빨리 나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참새만큼 참새 주인이 생각할 때 모자란 사람이 이것뿐이 아니야. 저는 옷 입을지도 몰라. 제 집사람이 코디 안 해주면 발가벗고 다녀야 돼. 모자라요? 온전해요? 모자라지.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이 모자란 참새처럼 버려진 존재처럼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풍성한 산물을 내고 해마다 계속하여 태양의 주위를 운행하는 것은 지구의 고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성들은 별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이끌려 하늘의 궤도를 돈다. 만물에는 신비로운 생명이 충만하다. 그것은 곧 무한히 큰 공간에 무수한 세계들을 붙드는 생명이요, 또한 여름날 미풍에 떠다니는 작은 곤충을 살피고 제비가 날개하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모이를 주어 먹이고 꽃봉오리를 피게 하며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 인간이 평생을 걸쳐서 세워도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을 누가 만드시고 돌보신다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 다 굳게 닫힌 하늘에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지만 혹시 죽는다면 여러분의 무덤을 향하여 그 수많은 별들을 부르시고 그 권세가 크심을 부르면 나타나듯이 여러분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